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폰조세 속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만 장 막판에 다시 물려났죠. 그래서 201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기준에서는 2020포인트 안착기죠. 그리고 2030, 2040 쭉 뻗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일부터죠. 27일, 28일 계속해서 미국의 FOMC와 그리고 일본 쪽의 금리 조정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지 그 이슈 부분들 나오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은 월등히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윤정두의 주식투시경을 통해서 배우시는 그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요.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 종목 어떻게 해요? 꽉 채워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종목에 대해서 AS부터 진행해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여드릴 텐데요. 자, 어떻게 되셨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수익은 크게 발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3월 14일 이후에, 그죠? 실질적으로는 3월 21일부터 종목군들을 교육에 맞는 종목으로 계속 오픈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교육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시장은 강했지만은 어떻습니까? 체감온도는 안 좋았죠. 몇몇 종목, 대형주 위주에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그 속에서도 이렇게 갭 실전 필살기 교육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어떤 종목이에요? 현대중공업. 어제 어떻게 됐어요? 어제 현대중공업 그냥 급락이 나왔었죠. 그 급락이 나오는 시점의 흐름. 여러분들이 위축되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종목은. 그래서 이 갭의 실전 필살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월봉으로 놓고 보실 때도 눌리더라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추가적으로 주봉이나 일봉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봉으로 놓고 보실 때도 망치형 뜬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와요? 갭 상승 이후에 망치형 이후에 제대로 된 양봉을 뽑아주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보여드린 흐름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26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가적인 흐름이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더 강한 흐름으로 연동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급락이 연출됐을 때 편입 가능한 구간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영업이익 어떻게 됐습니까? 10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되면서 이러한 탄력적인 흐름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고점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수형이 뜬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적 수급이라든가 그리고 직전 고점에서의 흐름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연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는 크게 무리 없습니다. 윗골이 달린 부분들 이러한 부분도 크게 부담이 없다. 따라서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돌려질 수 있는 내일의 흐름 지켜보시면서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여전히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교육을 바탕으로 진입이 된 종목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한화테크인입니다. 한화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월봉 이렇게 보여드렸었죠. 이동평균선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지금 월봉 다시 놓고 보시면은 이런 그림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십니까? 주봉 기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봉 올라오고 난 이후에 직전 고점 뚫을 수 있다, 더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보여드린 그림이 이겁니다. 그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크게 탄력을 받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45,000원까지 못 찍고 44,900원에서 눌렸죠. 눌렸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수급. 지속적으로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적인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혹은 기존에 배운 교육 내용대로 움직임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한화테크인 일봉입니다. 일봉으로 놓고 보실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격도 따라잡기 실전 공략. 그렇게 하면서 이미 올라서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부담 없습니다라고 해서 더 올라갔죠. 더 올라가고 난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더 올라가고 난 이후에도 4월 21일이에요. 그리고 나서의 흐름 이렇게 다시 형성됐습니다. 눌려서 내려왔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수급도 좋고요. 지금 교육 날짜 보세요. 두 차례. 그다음에 종목 AS 해드릴 때마다 종목 AS 해드릴 때 뭐라 그럽니까? 아직도 괜찮습니다. 아직도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놓고 본다면 추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 종목군들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무료 교육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리고 첨삭지도 꼭 받으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 시간 끝나자마자 막 뛰어갈 거예요. 그럼 저녁 12시 전부터 무료 첨삭 지도로 온라인상에서 해드릴 수 있겠죠? 자, 참여하시는 방법, 그리고 무료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윤종두 대표의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서른한 번째 교육 강좌입니다. 벌써 많은 내용의 강의를 해드렸죠. 그 와중에 여러분들께 교육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많이 노출해드렸고요. 그런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도 따뜻해지셨는데 다만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얻어가시는 종목, 또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직접 발굴하시는 종목은 교육을 목적으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많이 준비했습니다. 서양식 패턴이라는 것이 후행식 분석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죠. 이러한 부분 차곡차곡 여러분들 것으로 다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통해서 오늘 학습 내용, 복습과 함께 오늘 내용을 같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되겠죠. 기술적 분석의 종류입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서양식 패턴은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가를 좀 더 한 번 더 놓고 보셔야 될 그러한 시점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추세 분석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동평균선, 갭, 또 그랜빌의 매매 법칙 이런 부분을 전부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신 거고요. 그리고 일본식 캔들을 가장 먼저 배웠죠.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식 캔들을 통해서 배운 패턴 분석. 이 패턴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추세 부분은 한 방향으로 쭉 간다는 거고 패턴이라는 것은 한번 형성되면 그 패턴대로 그 훗날에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우리는 과거의 흐름을 놓고 공부하면서 앞으로의 주가를 예측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놓고 보겠습니다. 패턴 분석이라는 것은 주가 흐름을 정형화해서 확률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술적 분석의 내용이 여기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그러다 보니까 좀 긴 기간의 흐름으로 패턴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좀 놓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전체 추세 부분을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서 대응을 시킨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 종류에는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지속형과 반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지속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반전형을 배우기 앞서서 패턴 분석이라는 것에 대한 기초부터 다지기 위해서 지속형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충분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반전형 패턴의 경우에는 다음 주에 배우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또 오늘 올려드리는 이 자료 여러분들 전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요. 여러분들 것으로 미리 만들어 두시기 바라겠고요. 원형 패턴, 선형 패턴, 확대형 패턴,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V자형 패턴, 또 이중형 패턴, 거기에 또 헤드 앤 숄더 패턴 이러한 부분도 예습 꼭 해두십시오. 이 내용들이 점진적으로 조금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척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것으로 꼭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뭘 배울까요? 지속형 패턴 배우셔야죠. 지속형 패턴. 이전의 주가 움직임과 같은 추세로 지속된다. 추세가 지속된다. 그 패턴이다. 그런데 반전형보다는 패턴이 짧겠죠. 왜? 지금까지 진행돼 오던 것이 한 번 더 나타난다. 이러한 기대치를 갖고 가고 목표 주가를 설정하니까. 반전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추세 부분이 돌려져서 새로운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을 염두에 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짧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는 거고요. 그리고 시세 영향력도 변동성이 반전이 될 때는 변동성이 확대되겠죠. 근데 지속될 때는 변동성이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만약에 변동성이 커진다? 그러면 반전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형 패턴은 변동성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는 뭐가 있어요? 지속형 패턴의 종류죠. 이 종류인데 어제 삼각형, 대칭 삼각형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지속형 패턴, 삼각형, 직사각형, 다이아몬드, 깃발, 페넌트형, 그리고 쐐기형 이런 부분을 전부 조금씩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대칭 삼각형에 대해서도 좀 제한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오늘 복습을 통해서 제대로 기준 좀 알려드리고요. 그 대칭 삼각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 상승 삼각형, 하락 삼각형도 완전하게 여러분들 것으로 다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지속형 패턴을 배운다고 했는데 삼각형 하루만 이틀 배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깃발형, 페넌트형, 그다음에 쐐기형 이런 부분도 단기 급등 종목을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대응하실 때는 삼각형형만큼 자주 나오는 패턴이 없습니다. 물론 뭐 직사각형 패턴, 박스권을 두고 흐르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긴 횡보 이후에는 추세가 압축이 됩니다. 압축된 이후에 방향성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강화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삼각형 패턴을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잠시 후에 복습 계속 진행해 드립니다. 자, 놓고 보시면 삼각형 패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그런 패턴이다. 반복적인 등락을 나타내는 동안 변동폭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겠죠. 당연히 그런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삼각형을 만든다는 겁니다. 뿔이 생긴다는 거예요. 꼭지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삼각형의 상단 고점들을 이은 추세, 저항선이라고 부르는데 그 저항선을 뚫게 되면 강한 시세로 또 지지라인, 하단 부분을 이은 지지라인이 이탈되게 되면은 아랫방향으로 좀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게 하락장이냐 상승장이냐에 따라서 그 추세 부분은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흐름이 나왔을 때 추세와는 다르게 패턴은 목표 주가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목표 주가 설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나가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놓고 보겠습니다. 삼각형 패턴의 기본 전제, 이게 사실상은 윤정두가 말씀드리는 필살기 중에 하나입니다. 최소한 4번 이상의 주가 등락. 어제 굉장히 자세히 배웠어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어제 자세히 배웠어도 그 논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최소한 4번 이상의 주가 등락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게 기본 전제 조건이라는 거. 그게 나와야만 응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밑에서부터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첫 번째 구간입니다. 1번을 어디를 부여할까요? 여기가 1번입니까? 이게 형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게 1번이냐 이거예요. 이런 그림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라가다가 혹은 내려오다가 첫 번째로 꺾이는 지점, 첫 번째로 꺾이는 이 지점, 이 기울기가 이렇게 하락이 될지 이렇게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만 이 첫 번째로 부딪히는 구간을 1번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밀려 내려와서 다시 반등이 나오겠죠. 그죠? 그 구간을 2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2번. 그러고 나서 다시 돌리는데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대칭 삼각형은 여기서 부딪힙니다. 여기서 추세에서. 혹은 뭐 다른 삼각형이다. 만약에 상승 삼각형이다. 혹은 하락 삼각형이다. 그럼 위치가 조금씩 바뀌겠죠. 그런 흐름에서 어찌됐건 부딪혀서 다시 꺾이는 구간. 이 구간을 3번. 이걸 3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가 4번. 그러면 최소 2번과 4번이 이어지게 되면 그때 여기가 형성되는 거죠. 2번과 4번이 이어질 때 여기가 형성되는, 얘는 번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1번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최소한 4번이 형성되고 나서 치고 올라갈 때 최소한 4번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부딪혀서 5번이 됐어. 그럼 6번, 7번. 여기는 7번이 아니죠. 여기도 5번이 아니죠. 왜? 치고 뚫고 올라가는데 무슨 뭐 5번째입니까 이게. 이해되세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만약 꺾여져 내려왔어요. 이거 안 돼요. 올라가야만 됩니다. 상승해서 추세의 지속이면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럼 결과론적으로 못 올라가면 말고 올라가면 이거냐? 아닙니다. 그게 이 구간에서의 목표 주가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뚫고 올라갈 때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서양식 패턴에 대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전제 조건이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응집된 것을 확인하는 거고, 이 응집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유가 밑으로 깨져 내려올 가능성이 드물다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데 위로 올라갔을 때 이러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 패턴을 공부한다는 겁니다. 너무 쉽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솔직히 계세요. 근데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도 이 전제조건 같은 경우는 필히 따지셔야 돼요. 필히 아시겠죠? 전제조건 꼭 따지셔야 되고 그 전제조건 중에 하나가 꼭지가 부딪히는 공간이 4번 이상인데 그것이 전체 삼각형 길이의 3분의 2 이상을 지나야만 된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아시겠죠? 그것이 30년 동안의 객장에서부터 모는 종이에 그래프를 그려왔던 윤정도의 노하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실전투자대회 10여 차례 우승을 하는 거예요. 7,600% 가지고 1등하는 게 쉽습니까? 아직도 깨지지 않는 기록인데 그것을 배우시려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간단한 내용 그러한 부분을 꼭 체크해 놓으셔서 진짜 여러분들 것으로 앞으로 주식 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대응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고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전제 조건이 갖춰졌다라는 거고 그것을 바탕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각형 패턴의 추세 목표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저항선이나 지지선을 돌파했을 경우에 추세선을 돌파한 후에 첫 번째 파동의 높이만큼 추세가 진행된다. 이 부분은 뒤에 목표가 설정 방법을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삼각형 패턴의 종류 뭐 있다고요? 대칭 삼각형, 상승 삼각형, 하락 삼각형. 대칭 삼각형은 이렇게 대칭이 된다. 서로의 힘이 팽팽하게 맞선다. 이러한 장에서 하락장에서 상승장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데 추세 지속이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 그러면 목표 주가는 있긴 있지만 추세가 굉장히 강화될 수 있다. 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하락장에서 이렇게 또 하락장에서 주가도 밀려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깼다. 그러면 목표 주가도 설정되어 있지만 추세 부분이 하락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 삼각형의 경우는 어느 방향으로 사실상 튈지 여부에 따라서 추세의 강화냐, 월등한 강화냐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상승 삼각형의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양새입니다. 이 모양. 하락 삼각형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근데 많은 분들이 또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고점을 못 뚫었다고 해서 고점에 자꾸 부딪힌다고 해서 이거는 못 올라가는 종목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제대로 배울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저점을 높이고 있다. 고점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없어요. 저점을 높이고 있다. 이게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뚫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고점이 낮아지는 거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지지라인은 이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고점이 낮아지면은 이 응집 구간에서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추세의 흐름이면 아랫방향으로 흘러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아시겠죠? 오늘은 요거 배울 거예요. 그리고 대칭 삼각형은 복습할 겁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드립니다. 복습 내용 진행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대칭 삼각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고점에서 저점으로 수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집이 되죠. 변동성이 뭉쳐지죠. 변동성이 뭉쳐지면 어떻게 돼요? 펑 하고 한 번에 튀죠. 튀는데 어떻게 된다? 지속형의 경우에 흐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기존 추세와 같은 방향으로 추세가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기존 추세와 같은 방향.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추세 강화.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그 추세가 월등히 강화될 수 있다.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십시오. 별표 한 3개 해놓으셔도 돼요. 기존 추세와 같은 방향인데 당연히 지속형 패턴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추세대로 가겠죠. 근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약세장일 때는 약세 전환되는 약세로 지속되는 경우에 더 강화되고 강세장일 때는 강세로 지속되는 경우에 월등히 강해진다. 그거 꼭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예제를 보여드릴 텐데 대칭 삼각형의 하락 추세 지속형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겠죠? 저 위에서부터. 그리고 저것이 어마어마하게 위에서부터 안 내려도 돼요. 추세만 하락 추세였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가파르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 추세는 알 수가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이 추세는 현재로서는 이게 여기가 주요한 지점인지 아닌지를 아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부딪혀서 돌려지는 요 구간에 1번, 그죠? 두 번째로 꺾여지는 부분이 2번, 다시 여기가 3번, 그리고 여기가 4번.
최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1번이고 2번, 3번, 4번으로 해석해서 4번인데도 그냥 뭐 이걸 숫자로 생각해서 이거 그러면 N자형 패턴이지 역N자형. 예? 그러잖아요. 하락 추세 기준이지. 응? 이걸 어떻게 이거를 뭐 패턴이라고 놓고 삼각형의 패턴이라고 놓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꼭지점이 부딪히는 공간이 하나, 둘, 셋, 네 개 이상이 형성돼. 더 이상 형성돼도 더 좋아요. 응집이 됐다. 그리고 튄다라는 거야. 어느 방향으로도. 근데 추세 지속형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온 요 흐름으로 간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판단했을 때, 파악했을 때 목표 라인은 뭐라고요? 자, 1, 2, 3, 4 이렇게 형성해놓고 목표치가 이겁니다. 첫 번째 파동. 이게 첫 번째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파동 계속 내려온 그 흐름 그대로지. 여기서 돌려주는 이 파동만큼의 목표치, 이 목표치만큼의 이탈되고 난 이후의 흐름, 이탈되고 난 이후의 흐름, 여기까지 밀릴 것이다. 아시겠죠? 근데 장이 약세장이야. 약세장이면 더 깨고 내려갈 수 있다. 예? 장이 강한데 이렇게 해서 밀려 내려갔다? 그럼 돌려줄 수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밀린 이후에 돌려줄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을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상승 흐름의 추세입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똑같아요.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이게 뭐 가파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뉘어져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뉘어져 있어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추세 라인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 그래서 1번, 2번, 3번, 뭐 4번 이런 식으로 최소한 형성이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똑같습니다. 이 기준에서도 똑같은 내용에 자 보시면 띵 하고 고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1번, 2번, 3번, 4번 목표 주가 라인은 띵 하고 또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같은 그림이 몇 개 더 들어가 있나 봐요. 지금 몇 번 눌러도 안 넘어가는데 목표치 여기서 형성돼 있고 띵 돌파됐죠. 돌파되고 이 목표치 그대로 여기서 다시 하나 강조드리는 게 뭐라고요? 추세 부분의 강화는 어떻게 된다? 시장이 이런 장에서는 강한 장일 때에는 이 추세 부분의 높이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칭 삼각형의 경우에는 하락 추세의 지속 그리고 상승 추세의 지속 거기에 특징적인 것은 하락 추세의 지속 부분에 있어서 장이 안 좋으면 더 깨고 내려간다. 상승 추세의 지속에 있어서는 장이 좋으면 더 치고 올라간다.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자, 상승 추세 지속에서만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두산 인프라코어의 주봉이에요. 주봉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봉 이렇게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쭉 타고 올라와. 그럼 여기가 첫 번째 구간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꺾어집니다. 제대로. 네? 중간에는 뭐 꺾어져서 삼각형 기준점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 대칭 삼각형이라고 잡을 수 있을까요? 꼭지점 부딪히는 공간이 거의 없죠. 네? 여기에서 기준 잡으시면 쭉 추세 부분에 올라오다가 여기서 부딪히고 꺾여 내려와서 여기든 1번. 네? 여기서 이제 꺾여진 거 여기서 부딪히고 꺾여져 내려오는 네? 죄송합니다. 여기가 1번이 되겠죠. 여기가 1번. 부딪히고 꺾여져 내려오는 1번. 네? 그리고 여기가 2번. 요 추세 라인을 요렇게 그려놨을 때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형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3번. 그죠? 3번. 4번.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5번. 어이구 봐라. 6번. 어이구. 계속 오래. 7번. 어이구. 8번. 어이구. 어떻게 됩니까? 가파르게 하죠. 장도. 그리고 응집이 돼 있을수록 응집이 돼 있을수록 더 크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흐름, 1번과 2번의 요 흐름, 요 높이만큼이 정확히 목표 주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만큼인데 여기쯤 되겠죠? 여기쯤. 그죠? 이해되세요? 다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예제 부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그림을 쭉 그려내린다고 했을 때 여기가 1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저기서부터 1번, 2번을 자꾸 설정을 해.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여기가 1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가 1번입니다. 첫 번째 꺾어질 때 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평 배울 때도 중요시 배웠고. 이거 지금도 이해 안 되시면 안 돼요. 복습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나서 날아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3분의 2 지점 이상을 넘겨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의 지점을 넘기고 치고 가야만 패턴의 완성이다. 만약에 장이 좋을 때였다. 그럼 더 치고 날아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예제 상승 대칭 삼각형의 상승 추세의 예제까지 두산인프라코어의 주봉까지 보여드렸고 SK이노베이션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것도 애매모호하죠. 그림 잡으시기가. 근데 보시면 여기가 1번이 될까요? 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1번이 될 수가 없고요. 첫 번째 꺾어지는 구간 1번, 2번, 그죠? 3번, 4번, 최소 4번의 부딪힘이 있고 그러고 나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 선생님 꼭지점까지 이게 좀 3분의 2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3분의 2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기준인데. 그죠? 이것을 조금 더 좁혀서 놓고 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차트를 저희 연구원이 제대로 안 잘라서 이제 혼나야 돼. 그죠? 자,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SK이노베이션 어떻게 된다? 1번, 2번, 3번, 4번 그러고 나서 목표 주가 1번과 2번과의 사이에 파동, 그 목표 주가 그렇게 해서 돌려줄 때 목표 주가가 여기까지였다. 시장이 강한 흐름이었다면 월등히 더 갈 수 있는 추세가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목표 주가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든 자료에 대해서 지금 어저께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복습과 어제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미처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까지 새로운 학습까지 진행을 해드린 겁니다.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첨삭지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시간 끝나자마자 제가 막 뛰어가겠죠. 막 뛰어가서 여러분들께 새벽이라도 온라인 강좌 해드립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자마자 온라인 첨삭지도 해드릴 테니까요. 참여 방법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윤종두 대표의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대칭 삼각형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사실 안 어려워요. 굉장히 쉬워요. 제가 전제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해드린 겁니다.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최소 4번 부딪혀야 된다. 그리고 3분의 2 이상 지점을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목표 주가 라인은 첫 번째 파동을 목표 주가 라인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이 기본 전제 조건이고 그것이 안 맞아지면은 서양식 패턴의 완성이 아니다. 그것을 인식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것을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머지 상승삼각형, 하락삼각형도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나머지 시간은 상승삼각형, 하락삼각형을 배울 텐데요. 내용은 기본 전제 조건은 똑같습니다. 목표 주가 설정도 똑같습니다. 예제도 똑같이 보여드릴 텐데 복습학습도 신비하게 새롭게 나타나 줄 수 있는 내용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잘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고요. 맨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숨겨져 있는 또 교육을 통해서 발굴해서 보여드리는 종목까지 오픈해드리죠.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내용 다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통해서 내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또 나옵니다. 지속형 패턴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캔들 배울 때도 했고 2평 배울 때도 했고 전부 다 했던 내용입니다. 추세 배울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속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한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패턴에 있어서 그 한 방향의 흐름이 잠시 멈춰지고 잠시 훼손될 수 있다. 그렇지만 과거의 흐름대로 다시 움직인다. 그것이 패턴의 기준입니다. 자, 서양식 패턴은 많은 기간의 그 흐름을 정형화시켜서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기준을 많이 이용해요. 동양식 패턴의 캔들은 그때그때 요소마다 잡아낼 수가 있죠. 대신에 서양식 패턴의 긍정적인 면은
목표 주가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삼각형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틀 연속 교육을 진행해 드리는 겁니다. 자,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삼각형 패턴은 차트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다. 반복적인 등락을 나타내면서 변동성을 축소시킨다. 응집 구간으로 형성된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겁니다. 이건 또다시 또 강하게 언급을 드립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너무 지겨워 할 정도로 이틀 연속 이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이제 뭐 직사각형 패턴, 다이아몬드 패턴 그것에 대한 전제 조건을 아주 강하게 말씀드리겠죠. 삼각형 패턴에서는 이것만큼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필살기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어떤 거? 최소한 4번 이상의 주가 등락이 있어야 된다. 예? 또 그려드려요. 삼각형, 이 삼각형도 좋고 이 삼각형도 좋고 이 삼각형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최소 4번 이상을 부딪혀 줘야만 삼각형 패턴이다. 그렇지 않고 4번 이상을 안 부딪히면 그것은 패턴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패턴 3번, 4번 이상을 부딪히고 난 전제 조건 하에서의 목표 주가 설정이 그 이하로 형성되면은 패턴이 아니라 엉뚱하게 그림만 억지로 꿰다 맞히는 흐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안 나오죠, 좋게. 아시겠죠? 이 패턴이 꼭 나와야 되고요. 또 하나, 이게 뭐예요? 전체 삼각형에서 3분의 2 지점 이상을 지나고 난 이후에 패턴이 형성돼야 된다. 추세가 움직여야 된다. 3분의 2 이상 지점을 넘겼을 때. 그렇지 않고 뭐 짧은 구간 이렇게 됐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짧은 구간에서 이렇게 됐다? 패턴이라는 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패턴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에 흘러갔던 지수나 주가의 흐름을 일정 구간 동안에 흘러갔던 모양새를 만들어서 정형화시킨 것이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구간이 아닙니다. 꼭 부딪혀줘야 되고 3분의 2 지점 이상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속 놓고 볼 텐데요. 어떤 내용이 또 나올까요? 이러한 내용이 나오겠죠? 자, 보겠습니다. 삼각형 패턴의 추세 목표치 부분인데 주가가 저항선이나 지지선을 돌파했을 때 추세선을 돌파하고 첫 번째 파동의 높이만큼 그 높이만큼을 목표 주가로 설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추가적인 내용. 삼각형 패턴의 대칭 삼각형, 상승 삼각형, 하락 삼각형. 자, 어떻게 있었죠? 하락 삼각형부터 이제 놓고 봅니다. 대칭 삼각형은 다 배웠어요. 오늘 복습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내용까지 놓고 봤습니다. 하락 삼각형은 저점이 지지선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저점이. 그죠?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드려 볼게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보여드리게 되면은 저점이 지지선으로 지지선이 이게 그러면 요것이 저점이 지지선. 예? 그리고 고점이 낮아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점이 낮아진다. 그런데 추세 지속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다. 예? 내려오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추세 지속형 이렇게 놓고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주가가 좀 많이 밀릴 때, 시장이 많이 밀릴 때, 혹은 주가가 밀릴 때 이러한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여기서 지지가 될 것이라고 자꾸 기대를 해요. 지지가 될 것이다. 지금 이 평선이 막 이렇게 흘러내려와 있어요. 흘러내려와 있는데 급락 이후에 1차적인 반등 그러면서 이제 응집 구간. 이 응집 구간인데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막연하게 이것은 돌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럼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전제 조건이 이것을 만약에 깨부시고 가려면 이러한 흐름이 아니고 이 상태에서 고점이 자꾸 높아져야 되겠죠. 예? 그러면 오히려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죠? 이건 삼각형이 아니잖아요. 이 모습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다 이렇게 형성됐다?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은 저점이 계속 낮아져요. 고점이 계속 낮아져요. 이렇게 내려와서 바닥은 다졌어. 근데 바닥을 다졌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자꾸 이게 고점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흐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깨져 내려간다. 간단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잠깐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내려오다가 바닥 다졌잖아. 응? 바닥 다졌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바닥 다져서 그럼 고점을 높였냐고요, 계속. 못 높였잖아요. 못 높였는데 뭔 바닥을 다진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 추세가 내려오다가 잠시 멈춰져 있다는 거예요. 잠시 멈춰지면서 고점 돌파도 못하고 지지부진하다가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또 거래량 배우겠습니다만 축소되다가 여기서 밑으로 다운하고 깨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거죠, 다시. 아시겠죠? 그래서 하락 삼각형의 경우에는 주가 하락 과정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지지선 이탈돼요. 고점이 낮아지면서. 힘이 없어요. 밀려 내려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돼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어떻게? 위에서부터 급하게 안 내려도 돼요. 그림 계속 이렇게 그려놓는데 우리 연구는 혼낼 거야. 뭐 안 혼나도 되겠다. 그죠? 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자, 옆으로 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려왔어. 내려오면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돌려질 때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무조건적으로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위로 치고 간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삼각형 패턴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이거는 뭐 삼각형 패턴이 아니라 W자형 패턴이죠. 돌려지는 거죠. 땡큐 고맙습니다. 편히 봐줘야죠. 어떻게? 저 추세를 돌려놓을 때나 혹은 이러한 구간.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밀린다는 얘기야. 밀려서 깨져 내려오는데 여기도 3분의 2 이상을 통과하고 난 이후의 추세의 흐름. 그것이 신뢰도가 월등히 업이 된다. 아시겠죠? 그럼 이 패턴은 여러분들이 간혹, 자주, 간혹도 아니고 자주예요. 자주 낭패를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지가 형성됐다고 자꾸 생각하세요. 지지. 아니, 추세가 위에서부터 하락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이평선이 계속 이탈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고점보다 그 다음 날의 고점이 더 낮아요. 전 고점보다 그 다음 날의 고점이 낮습니다. 계속해서 이평선은 하향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의 흐름이다. 그 이평선을 돌리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목표치 요 라인이죠. 1번과 2번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1번과 2번의 흐름의 목표치 부분이 밑으로 더 깨져 내려갈 수 있다.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종목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을 뭐 물론 조금 더 위로 지금 이 어떻게 됐어요? 지지라인이 조금 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꼬리가 여기 달려 있어서 그래. 꼬리가. 그렇게 해서 여기를 좀 띄워놨는데 보여드리려고 띄워놓은 것 같아요. 저희 연구원이. 이거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위로 올라가고 어찌됐건 하락 추세였어. 하락 추세였으면은 여기가 1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돌릴 때가 1번.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뭐 여기나 뭐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여긴 깨고 내려가지 않았잖아요. 깨고 내려왔으면 이건 다섯 번째는 아니고. 그리고 나서 확 깨지죠. 그러고 나서 확 깨지잖아요. 고점을 못 높이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고점을 못 높이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한미약품의 경우에 여기서 뭐 3번, 4번을 안 넣어놨어요. 안 넣어놓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3번, 4번, 5번, 6번 더 많은 응집 구간. 그러고 나서 결론은 목표 주가 라인, 목표 주가가 아니죠. 사실상 하향하고 있는데 11,000원 정도 더 이탈될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깨져 내려가는 모습. 안타깝죠. 이런 종목군들 이렇게 고점을 낮춰놓고 밀려 내려가는 종목군들은 배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상승 삼각형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런 종목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고점이 저항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세 강화로 저점이 계속 높아져요. 누르는데 고점을 지금 못 뚫었을 뿐이지 누르는데 저점이 낮아지지가 않아. 깨질 이유가 없어. 근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우리 삼성테크인,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 어땠어요?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에 고점 딱 형성되고 막 4만 원에서 계속 오랜 기간 눌려. 근데 보니까 저점은 계속 높아져.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 한 시점에 펑 치고 날아가 버리죠. 그럼 그 다음에 발만 동동동동동동 굴르고 그거 나빠 똥주야. 뭐 똥주야 똥주는 옆집 우리 형님 이름이 똥주라니까 등치 커요? 무서워요? 자꾸 약 올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상승 삼각형으로 잡아낼 수 있는 종목군이 많습니다. 이 상승 삼각형 보시면 똑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여기를 1번이라고 할 수 있냐고. 자꾸 그거를 시비를 걸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꾸 그런 교육을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예를 들면 N자형 패턴입니다.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거를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뭐 매수를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패턴으로 가면은 삼각형 패턴에서의 목표 주가 서양식 패턴의 목표 주가 이런 부분을 설정을 못 한다는 겁니다.
반전형 패턴 배울 때 이 기본 전제 조건이 이거보다 더 심각한 전제 조건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기초적인 이 패턴 내용의 전제 조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안 하시고 넘어가 버리시면 감당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1번이 아니다 기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러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뭐 어딘지 어디서 부딪힐 줄 알고 뭘 1번이에요 이게. 부딪히고 꺾어져 내려올 때 1번. 그러고 나서 여기 다시 반등 나올 때 2번. 다시 부딪혀서 3번. 근데 이것이 최소 4개는 있어야 돼. 그래야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삼각형이여야만 되는 이유. 삼각형이어야 목표 주가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어디서? 이걸 뚫고 갈 때. 예? 여기서 못 뚫었어. 뚫고 갈 때. 여기서 못 뚫었어. 뚫고 갈 때. 이런 데서 뚫으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왜? 응집이 됐으니까. 아주 그냥 꽉 응집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평선 여기 밀집 구간을 꽉 왔겠죠. 이렇게 갔을 때에 시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에 1번, 2번, 3번, 4번 짠! 최소 3분의 2 이상 지점을 넘겨놨을 때 시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목표치 부분만큼의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게 너무 쉬운데 이거 뭐 들을 필요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실수가 여기서 1번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번, 2번, 3번, 4번을 놓고 여기서 올라가면 이게 4번이라고 막 움직이는 거. 그럼 패턴의 완성이 아니에요. 꺾일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러한 목표치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다. 대칭 삼각형은 시장이 강할 때 더 세고 약할 때 더 약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상승 삼각형이나 하락 삼각형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주가 자체, 시장의 영향도 있지만 주가 자체가 강세를 띌 때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강세를 띌 때 억누르는 놓은 상태에서 저점은 안 밀려. 왜? 매물이 없어요. 새롭게 나오는 매물이. 이러한 이유를 이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고점을 못 뚫더라도 막 위로 치는 매수세가 부담스러워해서 없을지라도 누르지 않는 매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 뚫고 올라간다. 상승 삼각형 패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예제 보겠습니다. 한온 시스템 주봉 차트인데 뭐 이런 종목군들 사실상 이렇게 놓고 보시면 뭐 얼마 못 올랐네 주봉인데 근데 이건 교육을 위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올라올 때 부딪혀서 꺾여지는 이 구간이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교육을 목적으로 보여드리는 내용이고 엔소프트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딱 놓고 보시면은 저 밑에가 1번이에요.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 여기가 1번이야?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보시면 어디가 1번입니까? 1번, 2번, 3번, 4번. 그러고 나서 펑펑.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3만 원이면은 이런 대형주의 20%의 수익을 목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18만 원에서부터 그러면은 21만 원. 퍼센테이지를 기준 잡으면 얼마가 됩니까? 퍼센테이지. 그 부분도 나중에 다시 또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자, 20%면은 36,000원입니다. 21만 6천 원까지의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월등히 더 가죠. 월등히 더 갑니다. 왜? 응집 구간이 꼭지점 쪽으로 더 많이 집중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이다. 예제 부분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예제는 아직까지 많이 아껴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교육을 통해서 충분하게 많은 종목군들을 보여드렸잖아요. 벌써 31강입니다. 31강 통해서 보여드린 종목군이 20종목이 넘습니다. 이 20종목 넘는 종목군들 서양식 패턴으로도 분석을 해보잖아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캔들, 이평, 갭, 그램비렘, 매매 법칙 모든 것 다 포함되어 있고 지금처럼 서양식 패턴의 흐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칭 삼각형 배우시고 오늘은 또 하락 삼각형과 상승 삼각형 배웠습니다. 상승 삼각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관심이 집중되시죠? 그러한 이유는 하락 삼각형은 어차피 하락 반전인데 하락 지속인데 상승 삼각형은 상승 지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종목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살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또다시 오픈을 해드립니다. 종목명은 감추어져 있지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딱 하고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화면 놓고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긍정적 흐름.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확보됐다. 수출주겠죠. 대표적인 수출주겠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 월이라고 잘못 써놨어요. 또 우리 연구원. 이거 혼나야 돼. 그죠? 월달러가 아니고 원달러입니다. 원달러 환율 긍정적인 흐름에 따른 가시적인 실적 개선. 예?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룹 계열사의 합병 완료에 따른 그룹 불확실성의 해소, 자사주 매입, 거기에 따른 이익 소강, 유통 물량 감소, 수급 개선 전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꼭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라도 편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3월 14일부터 오픈을 해드렸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승 잉태 확인형. 그죠? 여기 봉이 어떻게 됐어요? 음봉보다 밑에 놓여져 있죠. 3월 14일 기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4월 18일 날. 봉이 하나 더 생기죠? 월봉이니까. 밑에 있던 월봉의 크기가 더 확대되고 올라섰다라는 겁니다. 지금 4월이잖아요. 다음 달까지도 계속해서 추세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4월 18일 날 상승 장악형이 떴습니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보여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의 기울기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계속 복습을 통해서 놓고 보셔야 돼요. 날짜 이렇게 다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보여드리는 날짜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지 못하신다면은 그 또 문제가 되겠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저렇게 이평선의 기울기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 범위의 흐름은 지속될 수 있다. 다시 볼까요? 여기에서 우리 이평선 복습하는 거예요. 그랜벨의 매매 법칙의 기준으로 놓고 볼 수 있겠고요. 쭉 이평선 깨져 내려갈 때 흐름 어떻습니까? 한 번 추세가 형성되면 지속해서 하락.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반등이죠. 반등 주는 구간에서 눌렸다가 되돌리는 흐름. 그리고 나서 다시 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평선의 기울기 또 그랜벨의 매매 법칙, 개인 투자자의 누적 수급 4월 18일 날 싹 다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다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랜벨의 매매 법칙, 또 캔들, 상승 잉태 확인형, 그리고 나서 그랜벨의 매매 법칙의 제2법칙에 해당하는 흐름. 자, 좋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마지막 오늘 날짜의 기준에서 차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오늘 교육 분명히 받으셨죠? 자, 보겠습니다. 상승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상승 삼각형. 예? 상승 삼각형으로 형성이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전제 조건이. 첫 번째는 어디서부터 1번입니까? 상승 삼각형이면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속형 패턴입니다. 상승을 계속하고 있어요. 상승을 계속하고 있고 이것은 후행으로 나중에 줄을 그어드리면서 형성된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닙니다. 1번은 어디라고요? 여기라는 거예요. 1번. 처음 부딪혀서 꺾여질 때. 처음 부딪혀서 꺾여질 때. 다른 데도 부딪혀서 꺾여지긴 합니다만 그것이 저항이 형성되진 않잖아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처음 부딪혀서 꺾어지면서 저항으로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두 번째 찍고 돌리죠.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아까 보여드렸을 때가 자료화면 보여드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상승 잉태 확인형. 그죠? 상승 잉태 확인형 이후에 또 올라갔는데 이 고점을 또 못 돌파하고 또 꺾여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네 번째. 자, 이렇게 되면 전제 조건, 첫 번째 전제 조건 다 형성이 된 거죠. 1, 2, 3, 4. 예? 1, 2, 3, 4. 뭐 어느 쪽은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1, 2, 3, 4 전부 형성이 됐다. 위에 2개, 밑에 2개 이상.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응집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찌됐건. 그렇게 되고요. 전체적인 추세의 3분의 2 지점을 넘어섰다. 여기서 짧게 끊더라도 3분의 2 지점을 넘어섰죠.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의 기준에서 3분의 2 지점을 넘겨놓고 간다. 그렇다면은 지속형 패턴이잖아요. 지속형 패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래서부터 좀 올라온 그림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치고 올라가겠죠. 예? 그렇다면 목표 주가가 최소 범위의 목표 주가가 요 구간. 그럼 여기서부터 올라간다. 여기까지. 우와. 대단하죠. 이만큼의 범위의 높이라면은 평상시에 약 한 달 동안 형성돼 있던 그 주가 흐름이 치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제 조건 다 맞아 떨어졌어요. 세 가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윗변에 2개, 그리고 추세선에 2개, 그리고 3분의 2 지점 이상으로 튀어 올라가서 이제 추세 지속, 패턴 지속의 형태로 진행이 된다. 이 높이만큼의 상승률이다. 그렇다면은 한 달 동안 형성됐었던 주가 상승폭의 기준점으로도 놓고 보실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점에 있어서도 응집됐다가 좀 튀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스윙 종목으로도 분명하게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 어떻게 확인하신다고요? 앞에 보여드렸잖아요. 날짜별 복습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러면 종목명이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방송 끝나자마자 지금 막 뛰어가서 온라인상에서 첨삭지도 무료로 해드리니까요. 참여하셔서 종목까지 다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서양식 패턴 분석입니다. 전체적인 패턴 분석에서 서양식 패턴 분석, 캔들 분석 끝났기 때문에 이 서양식 패턴 분석만 2주간 잘 배우신다면 여러분들은 추세 분석에 대한 완전 정보, 또 패턴 분석에 대한 완전 정보, 그렇게 되면은 뭐 기술적 분석의 도사가 되시겠죠. 자, 이제 2강 지나갔습니다. 내일부터 해서 나머지 8강의 서양식 패턴 분석, 여러분 힘내시고요.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